여러분 GDP 국내 총생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 성장률이에요. 이게 깜짝 성장이라 3분기 비해서도 늘었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러면 깜짝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경기 침체는 없다. 아니 성장이 잘 되니까 이게 뭐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상황이 지금 보시면 4분기에 3.3% 성장했습니다. 연율로 따졌을 때. 이야 이거 뭐 시장의 전망치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요 심지어 1%대도 전망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릴 때 1%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대. 그런데 2%도 아니고요. 시장의 전망치도 한 2.5%, 2.6% 봤거든요. 그런데 3.3%예요. 미국의 성장률이 장난 아니죠. 3분기에 5.2% 성장을 하면서요. 4분기에도 3.3%를 성장을 했다는 것은 미국 경제에는 지금 침체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자 앞에 장사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말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이자 앞에 장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비싸도 장사는 천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만큼 성장률이 3분기에도 장난 아니게 성장을 했습니다. 부채 주도 성장이기는 하지만 지금 성장을 한다는 것은 이자율이 비싸도 돈 빌려서라도 소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없다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장률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2024년 2.4% 성장했어요. 2021년 2.1%에 비해서 굉장히 높죠. 여러분 미국같이 그 거대한 경제가 2.4%씩 성장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의 성장률이 1% 내외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2.4% 성장은 미국 경제가 나홀로 성장이라는 표현도 맞고요. 확확 성장한다는 표현도 맞습니다. 여러분 2016년에 1.6%예요. 2017년에 2.4%, 2018년에 2.9%였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어렵다 하는데도 2.4% 성장률 대단한 거죠. 2021년에 1984년 7.2% 이래 37년 만에 최고 성장을 하더니 2020년도 2023년도 지금 계속 힘을 지켜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사실 조금 높아졌다고 해요. 21만 4천 명.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이 21만 4천 명으로 늘어났으니까 경기가 나쁘다 이야기하지만 20만 명대는요. 이게 나쁘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역대급으로 사실 낮아요.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의 어떤 일자리가 조금 더 늘어나면서 이제 일자리의 어떤 폭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시장의 예측치보다 약간 많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일자리가 안정을 잡아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없다죠. 일자리 안정을 잡아가니까. 여기에다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3월에 이제는요. 기준금리를 이제는 절대 인하 안 한다. 그냥 동결한다. 이렇게 이미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이자가 고이자 고금리가 계속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데도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고금리가 계속 가는데 이자 앞에 장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가 많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S&P 500 대형주 중심입니다. 또 사상 최고치입니다. 0.53이 올랐고요. 25.61이 올라서 4,894.16으로 마감했어요. 사상 최고치예요.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4,900이 아마 4,900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건 여러분 미국의 어떤 주식시장이 활활 타오른다니 활활 타오른다. 저는 이렇게까지 사상 최고를 연속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연신경신을 하니까
진짜 난리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난리도 아니다. 예,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잖아요. 진짜 난리도 아니다는 그 이야기가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일제히 상승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치는 것을 보면 시장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S&P 500 지수 대형주 중심만 오른 게 아닙니다. 다우산업 지수도 또 3,800을 넘었습니다. 38,000을 넘었습니다. 또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예, 이게 사상 최고치가 뭐 계속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장난 아니잖아요. 또 최고치라는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니까. 지금 0.64가 올랐고요. 242.74가 올라서 38,049.13으로 마감했습니다. 38,049.13. 장난 아니죠? 예, 장난 아닙니다. 이게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요즘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올라갑니다. 시장이 그렇습니다. 예, 나스닥은요 그나마 좀 덜 올라갔어요. 예, 떨어지기도 했는데 0.18이 올라서 28.58이 올랐거든요. 그래도 15,510.50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보면 진짜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분위기가 주가가 올라라 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미국 시장이 그렇고요. 일본 시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까지 부양을 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될런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늘 한결같습니다. 이게 바꿀 수도 있지만요. 저는 고금리 앞에 고물가 앞에 장사 없다는 말 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미국은 재정 적자를 감소하면서 돈을 엄청 풀어제끼니까 지금 그 풀어제낀 돈으로 부채 주도 성장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 무너지기 시작하면 진짜 인정사정 할 것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지금 뭐 사상 최고치를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다우산업도 그렇고요. S&P 500 지수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은요. 부채 주도 성장에 대한 대가 후폭풍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준비하는 자세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말입니다. 정상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언젠가는 정상에서 내리막을 걸을 겁니다. 저는 그 내리막이 사실은 두렵습니다. 결국 그 내리막이라는 것은요. 고금리 때문에 올 것이 아닐까 싶고요. 결국은 고물가가 시장을 저는 장악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요. 아마 우리 시장도 변동폭이 클 거예요. 중국도 부양책을 통해서 지금 시장에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미국은 오늘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으니까 뭐 일본은 또 똑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도 이제 변동폭을 키워서 시장의 어떤 상황이 더 좋게 되지 않을까. 특히 미국의 어떤 부채 주도 성장보다 중국의 부양책이 한국 시장엔 더 많이 먹힐 겁니다. 반드시 한국 시장에는요. 중국의 부양책이 되면 수출이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아마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투자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꼭 제가 드립니다. 투자는요.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다가는요. 오히려 내 자산을 다 날릴 수도 있다는 그런 암울한 생각도 하셔야 돼요. 늘 호시우보 호랑이 눈으로 경계감을 가지고 보시고요. 소의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잊지 마시고 투자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